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과 면접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 면접인데요. 이대는 생뚱맞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이 있는 게 아니고 교과 전형의 면접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교과 성적 80%가 포함되는데 이 교과 성적은 정양적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까 솔직히 1등급 대 아이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면접 20%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20%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등급대 아이들의 성적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보니까 그 작은 차이가 저 면접 20%로 많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비중은 높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면접 방식은요, 개별 면접입니다. 사정관님들, 그러니까 면접관이 3명이 들어오고요. 학생 1명이서 상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반 일반 면접인데요. 서류 신뢰도 면접입니다. 뭐 제시문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서류를 기반으로 보는데 그러면 솔직히 교과 면접이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전공에 맞게끔 안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 전자공을 준비한 아이인데 뭐 통계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면접 때 어떤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우리 학과와의 어떤 연관성이 딱 떨어지는 전공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어떤 활동이 있다라면 그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꼭 그 학과에 맞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다 준비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어떤 활동을 했고 활동에서 내가 알게 된 지식들 그리고 과정 같은 것들을 조금 스토리에 맞춰서 좀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면접은요, 10월 29일, 10월 30일인데 문과가 29일이고요. 30일이 이과입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는데 인문과학대학교랑 사회과학대학교는 오전에 하고요. 경영이랑 사범대학교 이 라인이 오후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텍공대 자연 라인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오전이고요. 자연과학대학교랑 사범대학교랑 신산업융화 얘네가 아마 오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면접 시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가실 때 요 밑에 써져 있잖아요. 교복 착용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 입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복 입고 가면 쫓겨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뭔가 대처복을 줄 겁니다. 옛날에 시립대학교에서는 그 졸업 학사 옷 있잖아요. 졸업 할 때 입었던 학사복 그거를 줬습니다. 그거 입으면 다 가려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처를 해주지 이렇게 너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대신 교복은 입고 가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면접은 서류 기반의 학생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상 질문을 좀 만든다라기보다는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활동 라인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대신 다른 학교랑 좀 틀린 점이 있다라면 서류 신뢰도 부분의 전공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지 않다 보니까 좀 활동이 그 학과와의 어떤 연관성 있는 이런 어떤 활동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좀 구체적인 어떤 질문보다는 좀 전체적인 좀 거시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 동아리 활동에서 유전에 대한 연구를 했던데 그 유전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도출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혹시 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질문에 대한 주제가 조금 넓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기주도성이나 전공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전공잠재 능력을 본다라는 건 전공성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서류 안에 있는 활동들 그리고 이 전공잠재 능력에서 물어보는 게 있다라면 지원 동기입니다. 우리 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요런 부분이 있는데 요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써져 있지만 전공 지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면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어떤 전공성과 학과를 딱 맞춰서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활동 안에 있는 이 생기부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전공과 관련 없는 활동이라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조금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아이의 색깔이나 이제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이런 잠재 능력에 대한 우리 아이가 좀 잘한다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놨다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모습에 맞게끔 스토리를 구성해서 답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A라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말을 B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서류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어떤 스토리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랑 우리 아이가 또 딴 판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접에 대한 질문을 좀 잘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 면접 어떤 걸 좀 물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학업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제 뭐 성적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어떤 노력 과정들, 그리고 성적이 좀 내려갔다라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추이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좀 계열로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L대 공대예요. 공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이 가장 노력을 한 과목이 있다면 뭡니까 하면 뭐 수학에 대한 부분이나 물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의 주제보다는 좀 넓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과를 하는 데 있어서 발표한 게 있던데 이 발표한 내용이 뭔가요? 발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식이 얼마나 함양이 됐고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이 하는 데 있어 뭔가 연구를 하거나 발표를 한 게 있다라면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학교 활동에서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좀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주제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전체적인 거, 그래서 동아리나 진로나 수행평가는 좀 넓게 잡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동기 및 전공 잠재 역량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 전공이란 건 그냥 지원 학과에 대한 부분. 우리 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어떻게 학업을 이끌어 나가고 싶나요? 자, 그러면 요 지원 동기랑 잠재 역량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학과 소개. 그 학과가 어떤 학과고 어떠한 인재상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조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교과 과정입니다. 그 학과를 갔을 때 대학교 학과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잘 체크를 해놨다가 답변 스토리 안에 좀 집어넣으면 좋고요.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건 이제 자기주도 뭐 발전 가능성을 보는데요. 뭐 대학교 입학해서 꾸준하게 하고 싶은 활동들,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대학교 동아리 활동은 어떤 걸 좀 해봤으면 좋겠나요? 이런 부분들, 본인의 뭐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뭐 책을 활용을 한다라면 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라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까?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이게 참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노력을 했잖아요. 뭐 그게 동아리가 됐건 수행이 됐건 그런 활동한 것 중에 혹시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있나요? 이거는 참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어떠한 스토리에 대한 극복 사례 같은 것들은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이 솔직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면접에 대한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그래서 잘 준비하신다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을 잘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화여자대학교 면접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